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한 차례 또 발표됐죠.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란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JP모건이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IB 부문의 투자 수수료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 전반에 매도 압력이 확산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금융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그려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사이에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근원 CPI는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 물가 지표를 통해서 더욱더 뚜렷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CPI가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느 수준이었는지부터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도지코인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CPI 둔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동력은 되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까지도 딛고 올라서지 못했던 94,000달러대를 뛰어넘어서 95,000달러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4.7%가량 급증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짚어봤듯이 이 CPI로 연준의 1월 금리 결정 전망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CPI 발표되기 전날에 이 금리 동결 확률 95%에서 CPI 발표 이후 97%까지 더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조금 하고 있는 거는 그 후를 내다보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왜곡된 데이터 후에 나온 결과값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데에 대한 안도감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크게는 또 금리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잦아들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의 상승은 조금은 단기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표결 심사까지 예정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변수들,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방심을 하기보다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을 잘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지코인과 관련된 얘기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요. 도지코인이 하락 삼각형 패턴을 형성해 왔다는 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반복적으로 조정과 축적 그리고 폭등이라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기 직전에 도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오던 흐름에서는 연초에 나타났던 상승으로 상단의 추세선을 돌파를 이미 해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살펴봤을 때 오늘 나타나는 이 간밤 사이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재차 올라섰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죠. 확실히 지금 찍은 고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보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지만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앞으로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도 이전과 같은 폭등일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이 하락 삼각형 패턴 안에서 뚫어내는 흐름은 나타냈다는 건 확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연 여기에서 더 딛고 위로 올라가는 새로운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을지 도지코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9만 달러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9만 5천 달러 단숨에 넘어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6%도 넘게 7% 가깝게 오름세 보이면서요. 현재는 3,300달러 그 위로 올라선 모습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XRP도 4% 넘게 5% 가깝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도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에이다, 수이 그리고 아발란체까지 저마다 짙은 녹색을 띠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정말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하나씩 의견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행스럽게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또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좀 따뜻한 마음을 또 선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편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한 개씩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처럼 오늘 아침 날씨는 정말 추운데요. 밤사이에 나타난 상승으로 눈 뜨자마자 이 상승을 확인하셨던 분들 출근길이 조금 행복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겨나는 시점인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들 들려주실 예정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전문가님 여러 가지 조금 시나리오를 살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의 예측대로 좀 가고 있을까요? 일단 뭐 저번 방송에는 제가 100K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도 기분 좋은 이유가 원래 그래요. 항상 좀 예측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돈 버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CPI 발표 나고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우리 또 참 좋은 결과값이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전문가님과 순차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난 방송에서 94K를 일단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100K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 흐름 안에서는 100K까지 조금 충분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94K 부근에서 또 하락을 줬기 때문에 일단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크아웃이라고 보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짜 상승이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만약에 이탈을 했었으면 우리가 하락장으로 하락장으로 갈 뻔했는데 네. 또 다행스럽게 또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 더 90K를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CPI가 발표 나면서 이렇게 또 94.8K를 돌파하면서 95K까지 상승을 줬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8월 달에 97K 부근에서 또 이렇게 좀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7K에서도 좀 이렇게 또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제 97K만 돌파를 한다면 100.2K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물 쪽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100K의 고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K 네.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은 현금을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해서 평균 단가를 잡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94K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CPI입니다. 그러니까 CPI가 좋게 나왔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컨센 우리 시장이 보는 것처럼 나왔고요. 근데 근원이 이제 0.2%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게 나온 편이에요, 사실은. 오. 근데 여기서 이제 CPI가 발표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것들이 올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네. 설명드려서 우리가 뭐 서비스,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뭐 항공비라든지 유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또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업들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사실은 이제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플레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주거지랑 식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 버리면 쉽게 내려오지는 않지만 사실 훌발성으로 또 주거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연준에서도 다행스럽다. 그래서 뭐 주거비와 식품이야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 헤드라인보다는 코어가 더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 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제외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물가가 많이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서 충분히 금리 인하까지는 차후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다던데 왜 이렇게 시장은 반응을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이 안에서 디테일한 카테고리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 부문에서 확실히 조금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게 이번에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CPI 말고 근원 CPI가 있죠.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이런 에너지 쪽을 제외하고서는 조금은 예상치 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가 압력이 조금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PI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증시랑은 조금 반대의 흐름을 보이기는 했어요. 우리는 네,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월 달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디커플링이 발생이 된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크게 하락했을 때죠. 우리 바이낸스 언급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 해외 거래소에서 일단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이제 과도한 이런 레버리지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 과열되었던 시장들이 조금은 좀 깨끗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CPI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도박성이 강하게 짙은 그런 레버리지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많이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물량들이 대부분 이제 대거 청산당하면서 이제 좀 이 시장이 깔끔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PI라는 명분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줬고요. 그리고 그 상승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또 15일 날도 이제 발표가 있죠. 이제 뭐 규제 발표가 있고 네. 일단 규제가 발생이 되면 대부분 조정은 나옵니다. 뭐 대부분 그랬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장기 지향적으로도 규제가 생겨나면은 좀 더 이 자금들이 뭐 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방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돌파 의미를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94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 그리고 쇼커버링 그런 청산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뼈대가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많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좀 올바른 투자자 입장이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조금 시장에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변동성 안에서 이 투기 세력들을 조금 정리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건전성을 되찾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상승할 명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분이 지금 밤사이에 CPI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한 단계는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무언가의 규제가 완성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잘 넘어가는지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는 지금 돌파는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안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착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위로 좀 시원하게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뭐 한 번에 시원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 힘들고요. 그건 좀 현재 욕심일까요? 아, 맞습니다. 지금 좀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는 이제 플립 좀 됐죠. 지금 이제 저항선이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보더라도, 이제 11시 이후에 이제 우리 그 CPI 발표 이전, 그러니까 이전에 이 물량을 매집을 했다가 발표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네. 4시간 봉이 세계가 형성되었다는 거는, 페이크아웃이 아니고 정말로 찐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비트코인 시장 이제 올라갈 거니까 모든 현금 다 투입하자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한층 성장을 했다.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좀 불안정했다. 하락장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뭐, 상승 올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이제 50대 50대 비율이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시간을 봤을 때는 단순히 CPI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와이커프 축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와이커프 축적 패턴이라는 거를 매집을 해서, 우리가 뭐 쉽게 설명드려서,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뭐 고래 지갑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량도 털고 아래 위로 물량은 털고 사고 반복을 하면서 뭔가 만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쵸. 자기만의 그런 공략적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와이커프 축적 패턴이라는 건데 지금 100%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목소리가 더 이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 축적 패턴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80% 이상은 100K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98K에서 100K 선을 돌파를 할 때쯤에 물 타는 게 가장 좋은 좀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 같은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4시간 봉은 단순히 이제 뭐 CPI 때문에 올라갔구나라고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네. 또 이제 이제 일봉을 보니까 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주봉을 보니까는 이제는 올라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네. 추세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다우 이론상 사실 중간 지점을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95K가 사실은 제가 줄을 좀 끊어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까지만 올라와 주면은 상승장 전환이라 볼 수 있는 부분에 주봉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환이 돼버리면 사실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충분히 1월 달은 좀 이렇게 1월부터는 좀 이 비트코인 시장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참 좋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주로 보는 이유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비트코인은 크립토 시장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사실 알트코인들 뭐 기타적인 코인들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실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부분이라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지만 이 비트코인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한 번 또 이제 우리가 교육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검토하시면서 투자 검토를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차트를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4시간봉부터 일봉 그리고 주봉까지 살펴봤는데요. 4시간봉을 통해서는 확실히 CPI가 상승 동력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일봉상에서는 지금 무언가의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조금 저점을 높여나가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몇 주 동안 상승하는 그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께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붙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번 한 주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어떤 큰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번 주가 사실 이벤트들이 정말 많아서 네, 변수가 맞습니다.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돌림이 나타난 경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면 혹시나 되돌림이 나온다면 네. 다시 상승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님께서 이제 95K를 지지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시볼라에 있을 이런 그 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규제가 항상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대부분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92K선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1월 둘째 주 정답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내용을 좀 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제가 적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단순 내용만 정리를 했고 네. 전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그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100K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현재 지금 놀고 있는 코인들, 지금 거래량이 없고,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는 코인들을 사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경합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 규제가 어느 정도 생길 때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 100K까지는 조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해주신 알트코인들 어떻게 담아볼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도미넌스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알트의 상승은 이 도미넌스 안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타나잖아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도미넌스가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을까요? 제가 방금 현물 좀 사러 그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아까 우리 또 앵커님께서 히트맵을 보실 때도 도미넌스가 57.99%가 나왔단 말이에요. 현재 도미넌스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많은 수급이 몰리는 부분이라서 이 도미넌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도 일단은 도미넌스가 굉장히 지금은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도미넌스가 60%로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또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지표들과 차트들이 다 이렇게 다 모든 걸 말해주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번 2026년 이번 투자 시장에서는 많은 자산 모으시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많은 자산 축적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안정화를 찾고 있는 만큼 세세한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